평산교회 주일학교 사례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산교회 사례는 주일학교 소개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산교회 주일학교의 스와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스와트는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요인, 그리고 위기 요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 평산교회가 처한 현재 상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5년 전 그리고 코로나 전후로 해서 상황을 비교 조사한 다음에 주일학교 출석 인원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먼저 주일학교 소개입니다. 영아부부터 유초등부까지는 특별히 다른 교회랑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중등부나 고등부 학생들의 섬김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교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의 참여가 있습니다. 영아부는 주일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0시 이렇게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아부는 집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집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유치부나 유초등부도 마찬가지로 오전 9시와 11시에 예배가 진행되는데 권사님들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지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이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의 경우는 특별히 대학부 지체들의 섬김이 참 활발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섬김도 있죠. 그러나 고등부와 같은 경우는 대학부 학생들의 비율보다는 장년 교사들과 청년 선생님들의 역할이 확실히 중등부에 비해서 도드라집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는 오전 9시 한 번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예배는 부목사님의 인도와 설교로 진행되게 됩니다. 대학부는 주일 오후 1시 예배는 부목사님의 인도와 설교로 진행되게 되죠. 이제 평산교회 주일학교 스와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산교회가 가진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기 요인을 파악해서 주일학교 부흥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강점은 미취학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의 예배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부, 2부 예배를 분할해서 드리고 있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규모의 사이즈에서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려지는 교회는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진행하고 있냐면 어느 예배를 오든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또한 학부모님은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끔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보는 분들이 지도로 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전센터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꾸준한 은사 개발로 인해서 부서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있습니다.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예배 지도로 인해서 다른 교회 교육전도사님들에 비해서 전문성이 다소 결여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의 지도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신대원에서 가장 최신 자료와 그리고 다른 교회 사례를 비교해가지고 언제든지 접목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접목하기는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소 잦은 부서 이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교육자의 경우 부서 예배 시간에도 처음부터 참석이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부교육자가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마치게 되면 부랴부랴 바로 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육부서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인데 이거는 아마 우리 평산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지역 내 모든 부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사실 많지 않고 영아부부터 드려지고 있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외부 세미나 및 특강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평산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상 학교 앞 전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라든지 원성이 적은 것이 아주 큰 기회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 요인도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역 특성상 특히나 어린이원이 폐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이동이 심화되고 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근처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 울산 아니면 부산 아니면 서울이나 기타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편한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점에도 있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 1부 예배 때 드리거나 2부 예배 때 드릴 때 다른 부 예배 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부모님들에겐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스스로 학부모님들이 원할 때까지는 섬김의 자리로 강권하는 것을 금지하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 트렌드 적용으로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맞는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를 맡은 이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부서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경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부교육자들도 교육부서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 트렌드 적용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맞는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선생님들과 소통이 행복한 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소통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소통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그 계기와 장소와 그리고 시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비전센터 건물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진학을 해도 계속해서 주일에 와서 함께 하고 싶은 교회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양산시청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교회 부근의 지역 동단위죠. 인구를 다 수치를 내서 기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갈수록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세가 넘어가게 되면 1000명 단위가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0세, 1세, 2세와 같은 경우는 500명이 미처 되지 않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인원이 되기 때문에 교회 학교,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현저히 적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인원을 기준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목표 인원을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비교해서 예전을 상황을 비교 조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2018년 3월 양산시청의 자료를 참고한 것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전에 비해서 출산 인구가 참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타 지역으로 인원이 많이 빠져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덕계 지역은 오히려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인원이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아파트 대단지가 많이 건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산 우선 스마트 시티뷰, 두산 위브 1차, 2차 1단지, 2단지 등 총 3,439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이렇게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황 비교를 조사하겠습니다. 2018년과 코로나 전후로 상황을 비교 조사했는데요. 현재 교회 기준으로서 티맵 기준으로 운행 거리가 3km가 되지 않는 거리에 앞서 조사한 인구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주진동이나 명동과 같은 아파트가 있는 그 동네가 있는데 이 인원은 양산시청에서 인구를 표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나 이 지역에도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다 코로나 직전이거나 코로나 중에 건설될 아파트들입니다. 특히나 주진동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거의 개발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 산으로 되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라고 해봤자 겨우 한 아파트 661세대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기준으로서 한번 주일학교 출석 인원의 목표치를 설정해 볼 텐데요. 현재 주일학교 출석 인원은 14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영아부 1, 2부를 합쳐서 10명, 유치부 20명, 유초등부 50명, 중등부 20명, 고등부 20명, 대학부 2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원을 2023년 올해 내에 4분의 1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200명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내에는 300명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는데요. 평산교회만이 우리 교회만 가진 문화와 아이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소 활용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이 소문을 타고 흘러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서 300여 명 정도로 거의 2배가 되는 인원이죠. 목표치를 설정하고 2025년 내에는 450명의 인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 내 3%의 인원을 목표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덕계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계속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에는 빠져 있는 주진동 신규 아파트 단지와 명동, 3호동 아파트 단지 위주로 전도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먹는 것은 대부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별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부서 전체적으로 이 간식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기로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별로 선생님이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 뭔지 알아,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뭔지를 알아 라고 알게 되면서 선생님들과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아부나 유치부와 같은 경우 간식이 때로는 특히 영아부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마련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즐거움도 2배가 됩니다. 특히나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학생들로 올라가게 되면 아이들이 남녀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기가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가 같이 있었는데요. 좌우로 나뉘어져서 앉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매가 이쪽에 앉으면 형제들은 이쪽에 앉는 방식으로 거의 초대 교회와 같은 아니면 우리 교회 초대 그런 상황 같이 남녀 7세 부동석처럼 이렇게 나뉘어져서 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아이들이 한마디도 말 못하고 친해지지 못하고 대학부로 올라가게 돼서 정착하기 힘든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계획하고 또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3번째,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 가운데 겨우 1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농도를 진하게 한다면 훨씬 더 소통이 가능하겠죠. 스말로그 3주차 강의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위기의 해결 방안. 첫 번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이 41.1%를 차지했고 부모들의 기독교적 자녀 양육이 20.5%, 그리고 두 번째로 높았던 담임 목회자의 관심이 25.9%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담당 교육자의 자질 향상이 12.5%였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 열심히 헌신하고 계신데 더 어떻게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헌신하는 것이 큰 헌신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중등부나 고등부 그리고 유초등부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비전센터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비전센터가 예전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요리를 하고 또한 언제든지 그것을 반별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떤 요리를 해 먹지, 어떤 것을 함께 나누어 먹지, 다른 반은 어떤 걸 할까라는 것을 하면서 서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또한 학생들도 서로가 서로를 의견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부와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그 남반 여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합반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도 1, 2, 3학년 구분 없이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양산 일대는 학교 앞 전도에 대한 거부 반응도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전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도는 가능합니다. 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체육대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풋살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풋살 경기에 남학생들은 자기 학교 친구들을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명이 올해도 이미 정착을 하게 되고 또 새 친구로도 몇 명 정도 왔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이라든지 다른 운동 아니면 다른 게임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자신의 학생들을, 자신의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평산교회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감사드립니다.